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장점과 단점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홍준표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역대 대통령 후보급 정도, 대선 후보급 중에서 가장 우파적인 인물이다. 외교, 안보,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우익적인 성향이 짙은 그런 정치인이다. 이것이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고하게 이념이 있는, 확고한 우파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냥 그 나라가 우파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확고한 좌익, 확고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이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대한민국이 완전 왼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국가가 왼쪽으로 지나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완전히 우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대한민국도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대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사실 정치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통치 철학이고, 그 사람의 이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따지자면 인생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관대로 살아가게 돼요. 정치인의 이념도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고한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확고한 우파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홍준표다. 이것이 홍준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형 정치인이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준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몇 안 되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몇 안 되는 지도자형 정치인이에요.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어요. 이전에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홍준표도 리더형 정치인이에요. 그야말로 국민들의 여론에 편승을 하거나 국민들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정치인이 아니고, 내가 방향이 있어, 내 머릿속에 우리나라의 비전이 있어, 정말 훌륭한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니까 이대로 국민들이 따라만 와달라. 그러면은 내가 정말 멋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국민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형 정치인이다. 이것이 저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갖는 두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서민에게 기회를, 부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예전 홍준표 대선 후보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에요. 그만큼 홍준표라는 사람은 통치 철학, 자기 비전, 자기 전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 국민들이 나만 잘 따라오면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정말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 이런 자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남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자신감과 자기 확신으로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 철학까지 겸비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홍준표라는 정치인에 대한 단점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막말 프레임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게 맞는 말이든 막말이든 어쨌든 간에 아주 견고한 막말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지난 지선을 지나면서 대선 후보를 하고 당대표를 지나면서 좌파들의 공격에 막말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막말 프레임을 걷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의 가장 큰 단점은 막말 프레임이다. 이것을 반드시 걷어내야 된다.
이거 걷어내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정치인 홍준표의 앞길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고다이입니다. 독고다이. 정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협상도 필요하고 협치도 필요하고 이런 건데 독고다이를 외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독고다이라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여럿이서 같이 하는 건데 독고다이, 나 혼자 한다. 자칫 나 혼자만 잘났어. 이런 오만함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독고다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단점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홍준표라는 사람은 같은 진영에 대한, 같은 우파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을 공격할 때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홍카콜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공격을 내부를 향할 때, 내부 비판을 할 때도 그 공격력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비판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본인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비수를 꽂는 이런 말도 종종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꼭 홍준표가 고쳐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고치지 않으면 같은 편에서도 외면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같은 진영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야지 본인이 이 힘을 등에 업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정치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내부 비판을 할 때도 너무 강력하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침묵이 금일 수도 있다. 저는 여러 차례 그런 생각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막말 프레임에 갇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내부 비판도 있었어요. 내부를 너무 격렬하게 비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상처받은 우파 국민들이 홍준표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봐봐 우파들도 홍준표를 공격하네. 그럼 홍준표가 잘못한 게 맞네. 이런 식이 되면서 더 이 막말 프레임이라는 것이 견고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적을 공격할 때는 지금처럼 시원하게 비판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부를 비판함에 있어서는 좀 더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홍준표라는 정치인에게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홍준표의 장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고하게 있고 아주 확고한 우파 성향의 정치인인 거예요. 거기다가 국민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리더형 정치인이다. 여기서 오는 장점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다른 부족한 부분들, 뭐 막말 프레임과 같은 진영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언행만 좀 조심하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다시 한번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발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본인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본인의 단점을 커버하는 거. 이런 노력이 하루하루 쌓여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또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감, 확고한 이념,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장 정치인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고루 갖췄어요. 그런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홍준표라는 인물을 우파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본인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루하루 해나가서 좀 미래에는 좀 더 훌륭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